오늘 이제 뭐 하실 말씀 있겠습니다만은 국정원 네. 대석 개입과 특별검사제 관련해서도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이 있었고 네. 대통령이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이야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는 게 네. 좋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인해서 참 국론이 분열되고 또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연말에 그 여야가 많은 논의를 한 끝에 국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 또 국가기관의 그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를 했고, 그래서 또 그 국가정보원법 등 이 관련 법률을 이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그것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가 함께 좀 미래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사실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정보위 야당 간사시고 국정원 개혁특위 여당 간사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오늘 답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야당이 지금까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실 때 기본적인 취지는 대선 불복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책임자를 관련자는 처벌해 달라. 뭐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지난 연말에 사실 정치 개입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처벌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췄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요구가 사실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는데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 점에서 또 만약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실 거고 그렇게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미 야당이 어느 정도 요구한 방식과 그 절차가 갖춰졌다면 저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야당이 요구했던 국정원의 개혁이라는 것이 과거 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로 처음으로 외부의 손으로 국정원의 개혁 작업이 시작되었고 지금 완성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재발 방지책이라든가 또는 향후에 더 이상 정치 개입의 아예 의혹조차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를 잘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는 지극히 타당하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차단이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아연실색했습니다. 아직 국정원법 개혁특위가 끝난 게 아니고 논의 중에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 끈질게 요구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검찰 2항 대공수사권 폐지가 아닙니다. 저는 국정원 폐지론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 강화론자거든요.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 공안부로 이관해라.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대공수사는 연탄가스가 스며드는 통로 역할을 한다. 대공수사를 세상에 어느 정보기관이 정보수집 위에 수색까지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대공수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정치 개입은요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대통령께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야가 지금 그 국정원 개혁특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마당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한 부분도 그냥 피하기, 면피용 발언이셨거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언급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박근혜 사태 특검 수용을 놓고 서울역 고가에서 이남정 열사가 분신자살까지 한 상황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그 격앙돼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부분 재판을 하니까 할 수 없다라든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예. 않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절반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떤 점을 더 밝혔더라면 좋았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예. 국정원에 도움받지 않았다. 나하고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부정, 불법 대선은 나하고 네. 관계없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 원수예요. 행정부 수반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본인의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왜? 이런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본인입니다. 본인이 지시를 했든 본인이 네.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지금 작년에 리서치부 여론조사상 제대로 경찰이 발표했다면 허위수사 발표가 없었다면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이런 심각한 국민적 반감의 정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발언을 해야 되죠. 책임 있는 발언. 근데 그걸 회피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야말로 그게 최악의 유언비어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악의 유언비어 수준이다. 뭐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뭐 다 또 야당 입장에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이관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실 우리 국정원 개혁특위가 구성될 때 그 여야 사자 합의에 이를 때 이미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수준으로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조금 그 국정개혁특위의 내용을 잘 모르셔서 아마 그런 주장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당 자체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 그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논의를 할 지금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지금 개혁하자라는 주제를 놓고 예. 1월, 2월 동안 저희들이 의논할 대상은 국정원이 대공 정보 능력과 대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지금부터 논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정치 개입의 소지를 완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맞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야 합의가 다 되어서 법제화가 끝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뭐 특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검 문제가 과연 필요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자 합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그 협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여야 간의 어떤 합의와 또 정치력 발휘가 되어서 한번 이렇게 매듭 짓고 가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해서 정치가 끊임없이 이제 그 어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리를 끊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라는 취지에는 저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응당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 1인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고, 그리고 본인이 지시하거나 몰랐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국민적인 지금 절반의 국민들이 1년간 이렇게 길거리에서 예. 외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외면하고서는 그것이 미래로 나갈 수는 네. 없다. 저는 이렇게 네. 단언합니다. 예. 다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라는 단어가 24번이 나왔습니다.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세 가지 추진 과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 경제, 내수 활성화 이렇게 내걸었는데요. 네.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우리 박근혜 정부가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까지 참 할 말이 좀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용률 70% 달성, 또 소득 4만 불, 잠재 성장률 4% 이런 어떤 공약 자체가 지난 대선의 어떤 주제였는데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만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 들어서면서 예. 세계적인 어떤 경제의 흐름 또 경제 지표가 조금씩 호전되는
그런 신호가 들어오니 이제야말로 한번 실력 발휘를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초기에 그 집권 초부터 밝혔던 창조 경제의 여러 가지 청사진도 제시하고 또 사실 고용률이라는 관념은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없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사회 저변 전체에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과연 성과를 거두느냐 이 문제를 지표로 보는 것이 이제 고용률인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실업률로 따지면 굉장히 실업률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고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잠재적 실업자 또는 이 구직을 포기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표를 통해서 이제 고용률을 높이고 또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의 어떤 그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이런 측면인데 상당히 저 방향은 잘 잡은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474 정책을 펴겠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흡사 이명박 대통령 때 747 공약이 연상이 됩니다. 747은 허망하게 무너졌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밝힌 474는 4% 성장, 70% 고용, 4만 불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조 경제를 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창조 경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더군요. 작년 10월 달에 보니까 그 여론조사상 50.9%가 창조 경제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78.9%가 정책이 모호해서 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과학기술 융합에 ICT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추구했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대한 동업 반복이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초선 17대 국회 때 문광에 있으면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 때 씨앗을 뿌려서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 한류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한 3배 정도로 대폭 확대하면서 작품에 대해서 가위질하지 마라. 그래서 JSA가 나왔고 그것이 지금 이제 K-팝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이제 김한길 문화부 장관 때 정책으로 정착이 됐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이 창조 경제의 새로운 모델일 텐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또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내용은 또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의 지우기가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잘된 정책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또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거다. 잘한 거니까 내가 계승하겠다. 이렇게 용기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분야까지 알아봤는데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 분야를 짚어보겠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데 이 통일 분야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고 최근에 장성택 처형 문제까지 빚어졌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 체제 들어오면서 남북 간의 대결 수위를 높이고 심지어 핵실험 계속적인 어떤 그 긴장 고조 상태에서 사실 남북 간의 어떤 긴장 완화, 화해의 국면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석 때는 남북 그 이산가족 상봉의 그런 대화가 있었고 또 그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와서 조금 더 그 북한이 지금 상태 지금보다 긴장을 더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가고 또 더 나아가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보면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넷에서 또 비판적인 분들은 통일이 빠진 거냐 이런 냉소적인 발언도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시고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신창민 교수가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통일은 대박이다. 책 제목이 통일은 대박이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반공으로 그리고 남북 대결로 그리고 퍼주기 논란으로는 통일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갔을 때 남북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대박을 터뜨리는 거다. 예.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말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끌어다 쓰지 마시고 이런 책 내용을 읽어보시고 진정한 남북 대결이 아니라 남북 화해, 공존 공영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그런 주춧돌이를 이번 정부에서 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야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통일 시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기자회견보다 좀 한 단계 좀 진전된 그런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서 강원도 고성군이 거의 황폐화됐고 거기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자가 돼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524 조치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해제하겠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더 활성시키겠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그러니 북한도 전향적으로 나와서 일단 이산가족 상봉부터 하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오늘 발언이 계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통일 분야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